수업해볼게.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부터 하고 진행하자면, 일단은 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번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에 학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이 번호로 연락해주면 되고, 또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로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수학 1 우리 센 B가 교재인데, 그래서 목표는 1월달 동안 전부 이 교재를 모두 완성을 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우리가 수학 2 라이트센 이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수학 2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수학 1과 수학 2를 모두 끝을 내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수학 1 전 범위를 1월달 동안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설날 당일, 설 연휴가 이번에 화수목인데 수요일은 휴강입니다. 설날 연휴 수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너네 중간에 봄방학 하기 전에 개학 잠깐 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2월 1일이 있는 첫째 주, 2월 1일부터 있는 첫째 주는 학교를 가야 하니까 오전 수업이 없어요. 오전 수업이 없고 2시부터 5시까지만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네 학교마다 일정이 좀 다 달라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긴 할 건데, 일단 너네 학교 가는 주에는 오전 수업은 안 하고 오후에만 수업을 할 거라는 거. 알겠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볼게. 해보자. 뭐 다들 수원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한다는 느낌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수를 태어나서 처음 여기서 배우는 건 아니다. 그쵸? 지수를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에 대해서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지수를 배우냐면 A 곱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A를 계속해서 곱하는데, 내가 A를 몇 번 곱하냐면 총 N번 A를 곱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A의 N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요 A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기 있는 요 조그맣게 쓰는 요 숫자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치? 그래가지고 A를 N번 곱하면 그것이 A N제곱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A를 N번 곱했다 라는 요 말 때문에 무슨 조건이 붙냐면, 미친 요 A는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즉 모든 실수가 가능해. 하지만 지수인 N은 A를 곱한 개수이기 때문에 N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밖에 오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지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지수 법칙들까지도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지수 법칙이 뭐가 있었냐?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제곱. 그치?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기억이 안 날 텐데
x가 y보다 클 때, x랑 y랑 같을 때, x가 y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배워. x가 y보다 크면 그냥 지수끼리 서로 뺀다. 그 다음에 x랑 y랑 같으면 둘이 같은 거니까 1이고, y가 x보다 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a의 y 빼기 x분의 1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a의 x의 전체 y제곱은 a의 xy 제곱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 b의 x제곱은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죠.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럼 고등학교 지금 2학년에 와가지고 수원을 배우면서 왜 지수를 또 다시 배우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최종 목적은 뭐냐면 현재는 미처 모든 실수가 올 수 있고 지수에는 자연수밖에 오지 못하지만 최종 목적은 이 지수 자리에 모든 실수가 오는 게 최종 목표다. 지수에 모든 실수가 오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요 A라는 요 밑 자리에는 어떤 숫자만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제한이 추가적으로 붙는데 그게 왜 그런 제한이 붙는지 그리고 자연수가 아닌 다른 숫자가 지수 자리에 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여기 다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네가 초점만 제대로 맞추고 있으면 여기서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부터 지수 자리에 모든 실수가 오도록 과정을 한번 겪어봅시다. 일단 그것들을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볼 겁니다. 잘 들어봐. 한 번만 제대로 들으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해봅시다. 우리 중3 때 배워요. 루트 3. 루트 3은 제곱근 3이야? 3의 제곱근이야? 둘 중에 뭐죠? 그쵸, 위에 거죠. 제곱근 3이에요. 3의 제곱근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치, 3의 제곱근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3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3이라고 배워요. 근데 왜 뿔마 루트 3이냐? 3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야 3이 되지? 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 그게 3의 제곱근이에요.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뭐야? 뿔마 루트 3이니까 3의 제곱근은 뿔마 루트 3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해. 그럼 루트 3은 뭐야? 루트가 우리나라 말로 제곱근이죠. 그래서 루트 3은 제곱근 3이다 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방금 요거예요. 3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x제곱은 3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오케이? 즉 핵심은 방정식이다. 그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이번엔 거듭 제곱근인데 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숫자 아니라 조금 더 차수를 확장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뤄볼 수 있다. 다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8의 세제곱근은 방금 배운 원리를 적용시켜보면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어떤 방정식? 누구를 세제곱해야 8이 되지?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8의 세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이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잖아요. 그래서 8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라고 나온다. 그럼 x는 뭐라고 나오냐면 2랑 이거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뭡니까? 1 빼기 4 3i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총 3개의 8의 세제곱근이 존재합니다. 선생님, 얘는 허근인데 허근도 8의 세제곱근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될 수 있어요. 왜? 8의 세제곱근의 정의는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허근까지도 만족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반드시 3개다.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16의 4제곱근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다면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16의 4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방정식이 떠올라야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 굉장히 문제 풀 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방정식이 떠올라야 한다. 어떤 방정식? 누구를 4제곱해야 16이 되지? 라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근이 16의 4제곱근이 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돼?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4 x제곱 빼기 4는 0인 거니까 x는 뿔마 2 뿔마 2i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인 거죠. 오케이? 허근까지도 근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단순히 세제곱근, 4제곱근에서만 끝낼 건 아니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A의 n 제곱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방정식이 떠올라야 된다. 어떤 방정식? 누구를 n제곱해야 a가 되지? 라는 이 방정식이 떠올라야 되고 그 방정식의 근이 a의 n제곱근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방정식을 쓰고 보니 이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이죠? 그럼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무조건 n개. 그래서 총 n개의 a의 n제곱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졌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럼 저 a의 n제곱근 n개 있는 거 한번 구해볼까? 시도를 한 거죠. 그럼 이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 n차 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치? 너네가 생각하기도 만만치 않죠. n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 n개를 내가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포기를 하고 n개를 다 구하는 건 너무 어렵겠다 라고 포기를 하고 무슨 생각으로 갔냐면 n개를 다 구하는 건 힘드니 이 제곱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조금 좁혀봤어요. 그러면 x세제곱은 8이라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만 체크를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x세제곱은 8에선 2라는 녀석 딱 한 개가 존재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만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럼 방정식의 근이 뿔마 2, 뿔마 2가 있었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뿔마 2 두 개로 좁혀졌죠. 실수인 것만 생각하면 조금 더 개수가 줄어드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만 따지는 거고 그럼 조금 더 개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x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만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애초에 근을 하나만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 그래서 실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조금 더 뭉뚱그려서 실수인 거 찾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개수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 바뀐 거야. 개수만 생각을 해볼까? 즉,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여기선 한 개가 나왔고, 여기서도 개수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실근 개수랑 같고, 여기서는 딱 2개가 나왔다라는 거 목격을 했어. 그럼 여기서도 실수인 것의 개수만 구해볼까? 즉,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의 개수만 구해볼까? 라고 생각을 갔더니, 개수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뭘 배웠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웁니다. 그걸 배우는 단원이 뭐냐면 이제 수학상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거기서 뭘 배우냐면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투에서도 쓰이고 미적분에서도 쓰이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정식이 있는 거야. 방정식은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때 이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과 같냐면 함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의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방정식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함수의 식으로 봤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더라.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입니다.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과 우변을 각각 함수로 잡았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볼 때보다 함수들의 교점을 구할 때 두 함수식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으로 근을 구해서 교점을 구할 때가 더 많죠.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해할 때가 더 많은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방정식을 우리가 거꾸로 함수로 이해할 때가 더 많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교점의 개수와도 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나 뭐 하고 싶었어?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었어. 지금. 그럼 이거는 무엇과 같은 거야?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좌변을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로 보고 우변을 마찬가지로 y는 a라는 함수로 봤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점 개수는 둘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체크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디테일하게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y는 x의 n제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잘 봐. y는 x의 n제곱은 n이 홀수일 때는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고 n이 짝수일 때도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홀수 짝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지 홀수는 다 비슷하고 짝수면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더라. 그럼 홀수면 y는 x의 n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홀수면 대체적으로 y는 x의 n제곱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짝수면 y는 x의 n제곱이 어떻게 생겼냐면 짝수면
y는 xn제곱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x제곱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y는 a하고의 교점의 개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a를 이렇게 그었더니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이제 a가 0보다 클 때 y는 a인 거지. 그랬더니 여기는 교점이 1개고 짝수일 때는 교점이 2개가 나오더라. 그 다음 a가 0이면 n이 홀수일 땐 교점이 1개고 n이 짝수일 땐 마찬가지로 교점이 1개고, 그리고 a가 음수면 n이 홀수일 땐 교점이 1개고 n이 짝수일 땐 교점이 없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야? x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n이 홀수면 a가 몇이든지 간에 무조건 1개고,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땐 2개, a가 0일 땐 1개, a가 음수일 때는 0개더라. 그리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개수와도 일치하더라. 그래서 너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문제에서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그걸 너네가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내가 따져야 되는 xn제곱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연상시키고 거기서 이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해서 교점의 개수로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파악하면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지금 내가 그려준 이 그래프, 이 그림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박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이 사진을 꺼내서 거기에 접목시켜서 풀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수능 문제 나오는 것까지도 다 풀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장이 나오면 방정식으로 바꿔줄 줄 알아야 돼요.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어떤 문자를 a랑 n 중에서 어떤 문자를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따지고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는지 구분이 돼요. 항상 문제에서 친절하게 a의 n제곱이라는 문자로 주지 않아. 어떤 문자가 홀짝 따져야 되는지, 어떤 문자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 따져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걸 안 헷갈리려면 방정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잘 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뭐 하고 싶었어? a의 n제곱근 알고 싶었어. 근데 그게 n개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구하기 힘들었고, 실수인 것만 구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서 바로 못 구해가지고 개수로 넘어왔어. 근데 개수를 구해보니 어때? n이 홀수면 기껏 해봤자 1개밖에 없고, n이 짝수면 a가 양수일 땐 2개고 a가 0일 땐 1개고 a가 음수일 땐 심지어 없어. 즉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 없죠. 몇 개 없는데 구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야, 기껏 해봤자 1개밖에 없고 여기는 2개인데 서로 부호가 반대일 테니 구하기 힘든 거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 x의 n제곱하고 y는 a가 만나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고 n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했다. 오케이? 이 교점,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점의 x좌표는 n제곱근 a가 되고요. 이 친구는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우리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알고 싶었고, 그거는 무엇과 같다? 방정식을 세웠을 때 x의 n제곱은 a라는
A라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더라. 근데 그게 몇 개 없었고, 그래서 이 실근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로 했죠. 뭐라고? n제곱근 A라고. 물론 n이 짝수면 뿔마로 존재할 거고, n이 홀수면 그냥 플러스로만 존재할 거고. 이렇게. 그래서 n제곱근 A가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에 해당하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즉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당연하죠? 오케이? 그럼 몇 가지? 이 n제곱근 A, 즉 거듭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 몇 개 좀 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사실 너네 머릿속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강하게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하겠지만 거듭제곱근은 다 우리가 지수의 형태로 변환해서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자체로 계산을 잘 하지는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강하게 남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수로 변환할 때 거듭제곱근의 성질하고 같이 혼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개 봅시다. 그리고 루트도 거듭 제곱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루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아까 썼죠.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된다. 요거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를 곱하면 n제곱근 AB입니다. 우리 루트랑 똑같죠? 루트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B분의 A다.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할까? m제곱근 n제곱근 A라고 있어요. 제곱근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m 곱하기 n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곱근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숫자들 둘이 서로 곱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m제곱근 A의 n제곱,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mp제곱근 A의 np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요 자리에 있는 숫자랑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요 A의 거듭제곱 둘 다에 똑같은 P를 곱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 다 P를 곱하는 것보단 약분을 더 많이 한다. 예를 들어서 뭐 6제곱근 A의 4제곱이라면 약분해가지고 3제곱근 A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약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n제곱근 A를 m제곱하면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런 거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n제곱을 A 곱하니까 요 동그라미 2번을 활용하는 거죠.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A 곱하기 땡땡땡 가가지고 n제곱근 A고, 이거를 n번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n제곱근 A 곱하기 땡땡땡땡땡 가서 A고, 이게 m개 있는 거니까
n제곱근 a m제곱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기까지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요 지수 단원 요 교재를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다 하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낸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우리 유형 1번의 대표 문제부터 봅시다. 첫 번째. 민서야, 번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 왜냐면 너는 A스텝 번호까지 같이 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유형 번호로 일단 먼저 불러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들어.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1번 27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27뿐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27의 세제곱근은 뭐야? 누구를 세제곱해야 27이 되지? 라는 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죠. 그럼 총 몇 개야? 3개죠. 세제곱근 27이 근뿐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중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번 틀렸죠. 구분해야 돼. 실수인 것과 실수인 것 없는 거랑. 그럼 64의 세제곱근 근 중 실수인 것 2개다.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x 세제곱은 64라는 방정식의 근이고 이 중에서 실근 따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실근의 개수 따지는 건데 우리 기억나니? 3은 홀수고 64는 양수잖아. 그럼 홀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64는 양수니까 교점 1개죠.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홀수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무조건 1개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처음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풀게. 그 다음에 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4제곱근 6 플러스 4제곱근 6이다.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6의 4제곱근이니까 x의 4제곱은 6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얘는 우리 아까 했었지? 뿔마 4제곱근 6이다 라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없다. 맞아요? 마이너스 5의 n제곱근 중 실수라는 건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5라는 방정식의 실근인데 여기서 n이 홀수래잖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n이 홀수면 요 우변이 0이든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실수인 것 1개라고 했지.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이번엔 n이 짝수래.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1개다. 그럼 얘도 해보면 마이너스 2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방정식의 근을 뜻하고 이 중에서 실근을 체크하는 건데 여기서 n이 짝수잖아요. n이 짝수고 마이너스 2는 음수죠. 그럼 우리 아까 그래프에서 어떻게 했지? x n제곱은 짝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둘의 교점이 없습니다. 그럼 실수인 것은 한 개가 아니라 0개죠. 그래서 땡. 정답은 3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면은 절대 실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정식을 쓰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다른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서 유형 2로 갑시다. 거듭 제곱근의 계산. 지금 보면은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 3은 6제곱근 3의 4제곱이냐 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요거 계산은 지수를 분수로 바꾸는 그 연산을 할 줄 알면 매우 간단한데 일단은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연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일단 첫 번째 여기 루트에 아무 숫자가 적혀 있지 않을 때는 2가 생략된 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2가 2제곱근은 우리가 2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아까 내가 어떤 거 알려줬냐면 m제곱근 a의 n제곱은 mp제곱근 a의 np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듭제곱근하고 안에 있는 지수에 각각 p제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루트 3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 세제곱을 더 해줘가지고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6제곱근 3의 세제곱이라고 쓰겠다.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은 안과 밖을 둘 다 제곱해줘서 6제곱근 3의 제곱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을 이제 곱하는 거지. 그러면 6제곱근 3의 세제곱하고 3의 제곱 곱하니까 3의 5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3의 4제곱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니은 세제곱근 2의 9제곱 나누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 요게 2다. 요거는 잘 봐. 우리 혹시 중3 때 요거 했던 거 기억나? 루트 a를 제곱하면 그냥 a인데 루트 a 제곱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지? 중학교 때. 루트 a제곱 어떻게? 제곱 루트 안에 있을 땐? 어? 맞아요. 절대값 붙이죠? 그리고 나서 a가 양수면 절대값 그냥 없애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절대값 없앤다. 그 절대값 붙여서 꺼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루트 안에 제곱 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다. 여기가 짝수 제곱근일 때는 약분시킬 때 절대값을 붙여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2의 9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2의 세제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잠깐만. 이거 조금 그렇네. 홀수니까 얘도 그냥 약분을 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어서 여기 4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주는 거죠.
2의 세제곱 나누기 4니까 이거는 2가 된다. 그치?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세제곱근 7에 전체 6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세제곱근 7의 6제곱이고 이것도 약분하면 7의 제곱만 남습니다. 디귿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 세제곱근 4제곱근 64입니다. 이거 내가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제곱근 두 개는 둘이 곱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12제곱근 64다. 근데 64는 우리가 2의 6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2제곱근 2인데 우리가 2일 땐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니은 리을 4번. 근데 우리가 뒤에 지수를 조금 더 배우고 오면은 이렇게 계산 잘 안 해요. 알겠지? 근데 거듭제곱근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봐보자. 12번. 12번은 x가 0보다 클 때 루트 4제곱근 x 5제곱근 x 곱하기 4제곱근 5제곱근 x 루트 x 곱하기 5제곱근 루트 x 4제곱근 x. 잘 봐.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나처럼 푸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요 바깥에 있는 요 루트 있죠. 요 루트를 분모 분자에 각각 분배를 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4제곱근도 분자랑 분모에 각각 다 분배를 해주고, 여기 5제곱근도 분모랑 분자에 각각 다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모는 루트 4제곱근 x, 분자는 루트 5제곱근 x 곱하기 4제곱근 5제곱근 x 4제곱근 루트 x 곱하기 5제곱근 루트 x 5제곱근 4제곱근 x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이거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해서 8제곱근 x 10제곱근 x 곱하기 20제곱근 x 8제곱근 x 곱하기 10제곱근 x 20제곱근 x라고 우리가 빨리 변환할 수 있어. 그리고 쓰고 보니 어때?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죠. 그래서 답은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 것 같다. 알겠죠? 그럼 우리 잠깐만. 지금 적어준 거 한번 풀어볼까? 유형 1번에 그러니까 일단 번호로 적을게. 3번 8번 13번 이렇게 푸시고, 민서는 유형 1번의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유형 2번의 두 번째 거, 그 다음 유형 3번의
두 번째 거. 이렇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이 잘 안 되나 보다. 그쵸? 한번 해볼까? 13번? 일단 우리가 뒤에 지수를 좀 더 배우고 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있는데, 이걸 그냥 거듭 제곱근 자체로 풀려면 일단 거듭 제곱근끼리 연산을 하려면 얘 거듭 제곱근이 다 똑같은 거여야 돼. 얘는 지금 2제곱근이고 얘는 8제곱근이고 얘는 4제곱근이니까 우리가 달라서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같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전부 4제곱씩을 하고 얘는 제곱을 해줘서 8제곱근으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즉 얘는 제곱근하고 제곱근 안에 있는 걸 둘 다 4제곱을 해줘서 8제곱근에 2의 4제곱, A의 4제곱, B의 8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안에 것도 전부 4제곱을 해줘서. 그 다음에 얘도 바깥이랑 안이랑 전부 제곱을 해줘가지고 8제곱근에 16 A 4제곱 B의 6제곱으로 만든다. 그럼 이제 전부 8제곱근이 됐으니까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거죠. 8제곱근에 일단 여기가 나누기니까 저건 분모로 가겠죠. 16 A 4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들 분자에 갖다 적으면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6A 4제곱 B의 8제곱 곱하기 A 6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분만 하면 되겠다. 16 지워주고 A 4제곱 지워주고 B 6제곱 다 지우고 여기 2만 남겨서 분모는 다 사라지니까 8제곱근 뭐니? 여기 B 2개니까 B는 7개, 그 다음에 A는 6개 남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거듭 제곱근 자체로 연산할 때는 핵심이 뭐다? 이 바깥에 있는 거듭 제곱근을 다 똑같은 제곱근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각각을 다 똑같은 제곱을 해줘서. 알겠지? 물론 뒤에 가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이제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법을 알면 조금 더 간단히 풀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거듭 제곱근 자체로 푸는 법을.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10분 쉬었다 합시다.